예비 후보 이제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논란 후보들이 몇 분 있어요.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렇죠. 예비 후보 등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은 본인이 원하면 하면 돼요. 그래요? 근데 예비 후보 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 후보 등록하면 뭐 합니까? 이게 당에서 공천 후보자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의 토르입니다. 시사 여전사 박연미. 안녕하세요. 이 천둥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정상근 기자용인데. 제가 요즘에 그 무거운 녀석들에 나오고 정말 무거워져서 네. 그런 소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약간 그래요? 네. 약간 무거워 보여요. 굉장히 그 약간 제목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나는 얼마나 무겁겠어요. 되게 불길해요. 요즘. 전문 용어로 계속 무거워져요. 요즘 정치권에서 전문 용어 쓰잖아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중간에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총선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비 후보 이제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논란 후보들이 몇 분 있어요. 먼저 그 김의겸 전 대변인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군산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렇죠. 예비 후보 등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은 본인이 원하면 하면 돼요. 그래요? 근데 예비 후보 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비 후보 등록하면 뭐 합니까? 이게 당에서 공천 후보자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의겸 후보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흑석동 부동산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부하고 본인은 모든 걸 소명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출마의 변을 네. 냈는데 일단은 문제가 뭐가 되죠? 검증위원들이 보기에 이 건물 매매 차익 또 금융 비용을 제외하고 기부액이 예상보다 너무 적다. 이렇게 매각은 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했을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문제로 서울 지역이 떠들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부액 액수 때문입니다. 기부의 액수가 너무 적다. 네. 부동산 뭐 지금 민감한 문제니까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저 도루 기자, 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하고 또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이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들도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예. 아직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 이게 당내의 입장인데요. 일단 민주당 안에서 20대 총선까지는 예비후보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부적절한 부분이 없으면 웬만하면 예비후보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네. 근데 이번부터는 검증위로 바뀌면서 명확하게 기준도 생기고 검증 기준도 강화가 돼서 이분들의 경우에도 일단 송병기 전 그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2018년에 그 지방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받고 있는 그렇죠. 거고요.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 기각된 상태니까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예. 황운하 전 청장 현재는 경찰 인재개발원장인데 역시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라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좀 정리되는 걸 보고 나야 확실하게 후보를 등록을 받아줄 수 있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무겁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론된 이분들 저희가 거론한 이분들은 예비 후보 등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아직. 아니,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은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이 예비 후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에서 공천 후보자로서 수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예비 후보 등록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 후보가 되려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건데 네. 여기에서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비 후보 등록하면 약간의 기타금이 있거든요. 예. 영수증까지 끊어줍니다. 어. 그래서 등록을 하고 저는 이게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등록을 일단 해놓는 거죠. 예, 알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어준 뉴스공장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제 출연했는데
오늘 뭐 출연 이후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당이고 이번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과반을 넘기는 정당이 나오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오늘 아침 발언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실게요. 과반 목표로 하십니까? 과반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아, 이 연동형 비례 때문에 예. 이 과반을 넘기는 당은 나오기가 어렵게 돼 있죠 지금. 냉정한 분석이시네요. 과반 얘기도 막 하던데 딴 데서는. 실제로 연동형 비례제가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비례의석에서 10석 이상 우리가 말하자면 양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반을 넘기기는 어렵죠. 그건 어렵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당도 이제 그럴 것 같다. 과반 남기는 게 어렵다. 과반이 이제 300명 정원이니까 150석을 남기는 건데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어때요? 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이 예언이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한마디로 보면 이게 전략인 거죠. 지금 이번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설레발을 쳐서 우리가 가반할 수 있다 하는 경우 얼마나 표가 분산되겠습니까? 네. 갈 사람도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일종의 전략 또 한편으로는 약간 지금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이야기하는 엄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니 지역구가 253석인데 지역구에서 150석 가져가면 가반 정당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00석 가져갈 수 있는 거 싹쓸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해찬 대표의 이제 속내 꿍꿍이는 지금 우리가 괜히 너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연동형 이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당 투표를 할 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특히 이제 경계하는 것은 이 자유한국당의 비례전담 정당이 만들어지면 여기는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꿍꿍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도 아니 들리더라고요. 이게 선거 때는 포석. 이런 이제 전략이 있는 네, 거죠. 포석인 거죠. 그러면 오늘 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해찬 대표의 이 주장과 예견과 정 반대되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두 분이 한번 100분 토론 같은 거 맞짱 토론 한번 해보실래요? 자리 한번 마련해 그건 볼 당장은 테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연초에 새누리당이 180석 한다 그랬었거든요. 네. 지난 네. 총선 때 그때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랬죠. 참패했죠. 예, 그때 네. 오픈 프라이머리 등의 이렇게 혁신적인 공천 제도를 하면은 따놓은 당상이다. 네. 다수당이. 그랬었는데 아니 된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이걸 딱 수를 읽고서 이제 미리 이것을 살짝 깔아놓는 거죠. 위기 인식을. 전략이다. 그래서 네. 선거 앞두고. 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저 위성 정당 저 만드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죠 지금. 네,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위성 정당.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이 지구 궤도에 있어야 될 인공위성이 예. 정당까지 들어오는 건데 위성 정당. 이게 되면 실제 지금 효과는 뭐 아주 허리케인급 파괴력은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작 자유한국당을 찍으려고 했던 정당 투표자가 한 절반 정도만 비례전담 정당으로 가도 네. 상당히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구도 그러니까 정의당이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구도가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위성 정당. 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과반이 어느 당이 차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해찬 대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어느 당이 그러면 제1당이 될까. 미아리 아는 분이 계신데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 신하고 직거래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 제가 아는 분이에요. 네. 근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 물어보려고. 문자를 남겼어야죠. 문자요? 끝나고 한번 남겨볼게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다시 모시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네, 이게 앞서 말씀하신 그 과반은 어려울 거다. 이게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토끼를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한 자락 깔고 가는 포석이기도 한데 그러므로 임종석 전 실장 등이 다시 나와줘야 한다. 논리적인 흐름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일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자로 나섰잖아요. 어제 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 또 정당을 완전히 떠나신 건 아닌 것 같다.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 두 분이 만나서 저녁을 먹었다고 해요. 이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 그래요? 네, 오늘 방송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제가 임 실장을 다시 모시려고 한다. 정치를 쭉 해왔으니
역시 정당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좋다. 총선에서 역할을 맡길 계획이 있다는 걸 분명히 시사를 했는데 다만 이게 지역구에 출마를 시킬지 당내 조직 운영을 맡길지 이건 알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 정치에 잠깐 떠나 있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훅 나오기는 좀 부끄러운데 다만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게 하는 정치권의 수사가 있습니다. 시대적 소명, 아, 역사가 나를 부른다, 국민이 원한다라는 그 포석을 깔아주면 네. 글쎄요, 뭐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시대가 부른다. 이게 멍석을 딱 깔면은 네. 또 다시 컴백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박연미 기자는 네. 저기 시대가 부르는 앵커가 누군지는 압니까? 아유, 그럼요. 전 자, 초이 일구 역시 194단이에요. 네.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1대1 영수회담을 제의했잖아요.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현재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1대1 영수회담을 제의한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팩트를 그간의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면 대통령은 만나자고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초대에 응하지 않은 건 오히려 황교안 대표 쪽이었고요. 이 시점에 왜 1대1? 그러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치 입문한 지 지금 이제 돌잔치 정도 기간이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뜬금없는 타이밍에 뭔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제안 이런 것들 많이 해왔는데 그게 또 그동안은 어떻게 흘러갔거든요. 먹혀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낼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요. 네. 그 총선 이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말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한민국이 정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 그래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어떤 개헌을 하고 싶어하는 건지 어떤 개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이건 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네. 또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뒤집는 그런 또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짐작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새보수당 보수 통합 논의 이게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면서요? 네, 오전에 당 대표단 회의하고 나서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이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부터 양당 협의체 대화를 시작한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만나는 거냐 1대1로. 근데 그건 안 한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조건이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진 찍으려고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강경한 입장인데 일단 현재까지 우리가 보수 통합을 위한 대전제에 합의한 거 요 정도는 성과로 꼽을 수가 있겠지만 아주 디테일한 부분 특히 보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통합할 건지 그 스펙트럼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계속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통합이 꼭 도움이 되냐 이걸 또 의심하게 하는 설문 결과가 오늘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통합 보수신당이 출연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과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죠. 이렇게 통합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거의 두 개의 정당의 지지율이 합해진 거나 또는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2.1%인데 통합 보수신당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보다도 줄어드는 25.1%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많이 떨어지네요. 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02명 조사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무선 전화 면접이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했고요. 응답률 4.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수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두 당의 통합 시너지 효과가 이 조사 결과로만 놓고 보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국당의 비례용 뭐뭐 정당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당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명목상의 이 정당을 뭐라고 부를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하늘에 떠 있는 거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구름이요? 별 말고 뭐죠? 별 말고 네. 별 말고 비행기?
달.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달이죠, 달. 네. 서울 주변에 있는 인구 밀집 도시를 우리가 위성 도시 그럽니다. 예. 과연 그러면 네. 본 이 정당 외에 정당 투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주변의 정당 무슨 정당이에요? 네, 배 소장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빠듯하거든요. 네. 멘트 좀 간결하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량 욕심 내지 마시고. 아,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죠?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 무겁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